안녕하세요. 시사 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 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오늘은 방송 전에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코로나 확산세가 거셉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이끌어갑니다. 다른 진행자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는데요. 혼자서 하니까 많이 허전하네요. 그리고 다음 방송일은 가정의 달인 5월, 그리고 어린이날인 5일이죠. 그래서 진행자를 비롯 제작진 모두 일이 아닌 가족을 택하고 한 주 방송을 쉬기로 했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저와 함께 해주시는 이항희 위원장, 이도훈 변호사, 이태인 정치해설가 모두 다다음 주인 5월 12일 방송에서 함께해요. 혼자 있으니 근황 토크도 못하고 아쉬운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겠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썰렁한 스튜디오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이야기해야겠는데요. 오늘은 2부 없이 1부만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정치 팩토리 SE에서 부울경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야기를 했죠. 이번 주도 연속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상남도에서 공직자 투기 상황과 관련해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경남 지역 선출직 공무원 335명과 집행부 관계자, 경남도 개발공사 관계자 대상 조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치푹 바로 출발합니다. 정치 푹. 네, 오늘 정치푹은 정의당 경남도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실 경남도의회 의원과 전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실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잠깐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에서. 네. 오늘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네. 저는 현재 정의당 비례로 경남도의 의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소속된 상임위는 이제 문화복지위원이어서 네. 제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많이 복지를 챙기는 그 상임위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런데 이제 저희 도당에서 부동산 투기 해체 특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네. 이게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럼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네. 예, 경남도 선출직 투기 의혹에 관련해가지고 조사가 아닌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바로 했는데,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네,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도당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센터를 설치한다라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공익제보센터로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보를 받고 나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투기 정황이 좀 보이면 등기부 등본을 또 보고 현장 답사를 나가고.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닌 관계로 네. 정보를 보는데 한계가 좀 있었고요. 네. 또 이렇게 정보를 요청을 한다 하면은 개인정보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잘 주진 않고. 네. 특히나 또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직자들 명단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특히나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이런 경우는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 지역은 생각보다 이제 인원이 많은데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부울경만 비교했을 때도 너무 인원수가 작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이유인가요? 인원이 작다는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네네네. 저희가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네. 저희가 경남 전체 시군 18개 시군을 해서 355명이거든요. 네. 선출직으로만 했을 때. 예. 선출직 공직자로만 했을 때 이미 이제 경남도에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직자들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 대상으로 재산 공개를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게 됐죠. 제가 인원수가 작다고 말씀드린 게 울산시 네네. 같은 경우에는 시청 공무원들도 다 이제 인원수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이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네. 경남에서도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직자들과 경남개발공사 직원들 네.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예. 그러면은 이제 요청을 개인 했습니다. 정보를 이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 요청을 바로 하신 건가요? 개인정보 공개를 저희가 이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개발공사에 관한 이제 정보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이제 요즘은 이제 우선되다 보니 자료를 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네. 있어서 예. 그러면 투기 의혹을 받는 선출직 그 규모와 정도가 좀 어떤가요?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남의 선출직 공직자는 이제 전체 355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뭐 투기 의혹을 받는다, 뭐 이 정도는 사실 언론에 좀 보도된 바가 있는데 합천군 의원 관련해서는 제보를 하긴 하고 또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 건에 관한 경우는 저희가 정황은 의심은 된다.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기 좀 어려운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경남 그 공직자 그 선출직 공직자의 네. 그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난 3월 25일 날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토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네. 또 재산 증감도 얼마나 또 됐느냐, 네. 이런 현황을 확인해봤더니 이제 그 결과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 한 270명, 거의 한 80% 정도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보유 건수는 한 2,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정황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조사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 등록 과정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좀 선출직 인물들이 왜 걸러지지 않고 좀 계속 선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이제 말이 나오는 부분들은 재산 등록 과정에서 이제 그 고지 거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개 범위에서 고지 거부해서 뭐 혼자 뭐 살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면 네. 고지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네. 정당이 이런 투기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당이 이름으로 이게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후보자들이 정당을 대표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심을 가는 거는 국민을 대표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왜 이런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네. 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당에서 네. 이 선출직 공무원 출마를 위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 네. 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방식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뭐 표를 주는 유권자 탓만은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죠. 이게 그 이번에 LH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뿐인 것 같은데 이 전에도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도 이런 뭐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셨었나요? 당 내에서? 당내에선 저희 이제 뭐 토지에 대해서 이제 그 별도의 조사보다는 네. 이제 이의 제기를 계속했고 부동산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 네. 또 이제 이런 토지 문제가 불쾌지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거 안심에 대한 얘기를 더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좀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로 가서 좀 문제를 일으킨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좀 쏟아지고 있는데 상임위 배정할 때 이해관계 조사할 방법이 따로 없나요? 저희가 이제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경남 도의원이니까 네. 경남 도의에서는 사실은 이것들이 상임위 배정 시에 이런 부분들이 그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학원을 하고 있으면 교육에 갈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로 네. 그것들이 되지만은 뭐 분명하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네. 이것들도 그 찾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역시 이제 뭐 정당에서 대응을 크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기도 하는데 네. 국회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도 이런 충돌이 발생이 되면 상임위에서 사보임을 시키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뭐 상임위에 어쩔 수 없이 배정이 됐는데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회사나 업종들이 네.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을 논의하게 된다. 거기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빼거든요. 네네. 예, 배정하지 못하게 하나 아니면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조항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조례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조례를 이제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한다 하면 지금이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네. 공직자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윤리 강령, 네. 그다음에 이제 윤리 실천 규범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강제 사항이 아니라 그냥 노력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한글 보면은 네. 검소한 생활을 설선수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내용들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윤리 실천 규범도 보면은 네. 이렇게 재산상의 권리 이익 등을 이제 취득하거나 타인에서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한다, 이제 아니 된다. 약간의 이제 좀 이런 분위기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 자식 이런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해 충돌을 빗겨나가는 네. 꼼수를 쓰고 있는 형국이 이제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럼 이거를 강제 조항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내일이지 않습니까? 29일 날 네. 이해 충돌 방지법이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네. 저희도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이제 빠르게 이해 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직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이거에는 거의 이제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책에나 나올 법한 문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해 충돌 방지 조례나 부동산 투기 금지 조례나 네.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좀 경남도당에서 먼저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 조례를 네. 조금 이제 지방의회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를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 지역구 강기훈 의원이 피해 의자 신분으로 이제 경찰 광역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농지법 위반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중 농지 소유 가액이 1위에 올라갔습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이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저희 창원 이제 시의원들께서 실제로 이 강기훈 의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했고요. 계속해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했고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정보 요청을 막 했었거든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 보상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개인정보법에 걸린다고 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름을 가운데를 지우고 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검찰이 2월 달에 수사 요구를 했는데 그게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 우리가 왜 수사를 안 하냐고 재촉구를 했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제 급습을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회사 두 곳하고 은행 한 곳을 압수수색한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기훈 의원이 세종시 투기권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경남이다 보니까 세종시 거는 이제 좀 문서로 계속해서 이제 이 세종시 공무원, LH 직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공개 자료를 이용해갖고 투기 의혹이 보인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알고 이렇게 듣기는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정확한 내용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후에 그게 파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뭐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제도 혹시 그렇죠. KBS 기사 중에 강기훈 의원 가족 회사가 이제 조폭과 수십억대 이제 땅 거래 의혹이 있다고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의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그때는 이제 농지법 위반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들은 네, 이제 뭐 그 농지를 뭐 부인과 자식 이름으로 이제 매입을 한 것도 정황이 보이고요. 네, 그 안에 또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할 때 네. 또 이제 과보상을 한 것도 있거든요. 과보상.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직접 뭐 이거는 이제 현장에 가갖고 저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그 의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나무 그루스를 일일이 다 셌어요. 보상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보상을 해줬다고 온 그루스에 비해서 네. 실제로 나무 심어 있는 거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니네는 이 뭐 이제 뭐 500 몇 그루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서 세보니까 200 몇 그루밖에 안 되더라. 네. 뭐 어떻게 된 거냐. 네. 했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과보상 됐다고 시인을 한 거죠. 결국 조사를 누군가 실질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과보상 된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강기훈 의원의 발언은 너무 저희가 의외였죠. 내가 그랬냐. 그쪽에서 주니까 받았지. 이렇게. 땅 주인인데 나는 모르고. 네네. 그냥 주니까 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네. 회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이제 회사를 뭐 더 키우기 위해서 뭐 땅을 샀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조사해 보니 그런 부분과 맞지 않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의 제기들이 많이 들어왔고 제보도 네. 많이 들어왔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경찰에서 압수수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수사 결과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농지뿐 아니라 도농 복합 지역이 꽤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지법 외에 이제 농지법 예외 조항으로 꼼수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문제 원인이랑 방지책이 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경남뿐만 아니라 네. 농지법 예외 조항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농지법 위반 사항이 많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거슬러 가면 1949년에 그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 취득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안한 이 개혁법을 네. 농지 소유 제도가 이렇게 좀 계속 바뀌면서 네. 이제 왔다 갔다 막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94년도에 농지법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사실은 거주 요건, 네. 뭐 통작 거리 제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 그리고 농지법인의 이제 농지 소유 허용 범위가 네. 좀 더 많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이제 헌법에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래서 헌법에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법률에서 한 16개 정도의 예외 조항을 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탁이 허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이런 이제 집단들에서는 네. 이런 예외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영농 계획서 같은 거를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것들을 이제 허위로 작성하고 해서 농지를 매입하고 네. 뭐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농사 짓는다고 영농 계획서 제출하고 그렇죠. 농사 매입했고 예. 또 이제 주말 농장 같은 경우가 예외 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농장을 핑계로 하면서 이제 이거를 필지를 분할하는 거죠. 이 땅이 있는데 네. 나는 이거 주말 농장으로 이 필지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분할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하고 이제 거기다가는 그러면서 이제 뭐 묘목을 심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작물이라 해서 토지를 보상해주고 그럴 때 네. 나무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LH 건으로 좀 국민들이 많이 공부를 했죠. 예, 공부를 많이 한 거죠. 네. 우리 모르고 있다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강기훈 건도 그렇게 해서 드러난 부분들도 좀 있어요. 네. 예,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묘목을 막 심어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보상금을 조금 더 극대화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서 이 농지법이 좀 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 예외 조항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네. 그 비농업인들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들이 그 농지 소유라는 걸 제한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땅 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서 지금 저희 정의당에서 네. 농지법을 개정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좀 처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선출직 외에 이제 도청 집행부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너무 언론에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이제 LH 건이 좀 많이 커지고 하면서 네, 경남도에서도 도청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냈죠. 네, 그래서 3월에 이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 네. 산업단지, 경상남도가 관여한 6개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네, 도청의 집행부와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아, 이게 근데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도 이 경남에서는 언론 노출이 왜 적은지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아, 네, 저도 지금 막 이게 언론을 찾아보고 하는데 이게 네, 그 발표될 당시에는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네, 저도 찾아보니까 보이질 않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할 때 네, 4월 중순에 이거를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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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네. 이거를 뭐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네, 되게 이제 한 달 정도면 빠듯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공직 기간, 도청 집행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죠, 조사 결과가. 아, 근데 이런 좀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시민들은 네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고 네,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계속 말만 하다 보니까 네. 언론에 뭐 낼 게 없는 거죠. 아, 계속 조사 결과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네. 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네,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고 아. 이제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있다. 네, 일정 부분 뭐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은 다 됐다라는 이제 그래서 중순에는 아니지만 네, 4월을 넘기지는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제가 물어볼 당시는 네. 이번 주 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표의 이제 기미가 벌써 보이지 않. 네, 4월 말 이제 5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아, 그래서 뭐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그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뭐 한다라고는 했지만은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전수조사하겠다고 이제 의지만 밝혀놓은 상태에서 네, 사실은 뭐 입장 발표가 나오지도 않고 뭐 네.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네, 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어떤 뭐 재발 방지를 하겠다 조사는 조사고 네, 그럼 어떤 이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제 이게 조사한 결과를 기다리고 나중에 하려는 그러는 건지 전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전체 계획이나 전수조사를 어떻게 확대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이제 저희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타깝고 네, 또 이제 타 시도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이런 대책을 세웠다 뭐 투기 근절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는 그런 행보가 보이지 않고 네, 저희 정의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민과 관과 시민단체 뭐 네. 이 정당 이게 다 이제 원내대표들 이제 그 대표단들이 들어와서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특별히 구성해서 네.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계속 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정의당 쪽으로 뭐 들어온 제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좀 나오진 않았는데 도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개발공사 건이에요. 경남 개발공사 건이에요. 네,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뭐 이게 10년 안쪽으로 지금 개발공사 하고 있는 거를 6개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제보가 들어온 거는 네, 이제 그 기간 외에도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도시를 포함해가지고 네. 6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네, 저희가 이제 그 건을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대상은 이제 저희가 그 네. 경남개발공사다 보니까 그 전현직으로 해서 그 14명을 저희가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네. 현직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에 동의서를 다 제출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직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를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 아, 부분들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좀 명확하게 네.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특히나 이제 뭐 이 특히 이제 개발공사는 이제 국토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사도 많이 있거든요. 네, 거의 뭐 바로 직접적인 연관 부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개발공사에서 돌아온 답이 네. 국토부하고 이게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네. 자기네는 이걸 저한테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아, 얘기를 그게 하더라고요. 공식 답변인가요? 예, 공식 답변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그래서 내가 아니 상원회란 이런 데서는 자료를 줬는데 네. 왜 여기는 못 준다고 하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가지고 와. 이제 변호사 자문 구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했어요. 네. 이걸 주면은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라고. 아, 이게 참, 이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사권이 발동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제 도의원이지만은 네. 개인정보법에 상의된 게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좀 이것도 저는 진행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네, 이 참 저희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일이죠. 29일 날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경남도만의 이제 뭐 특별한 뭐 조례가 필요하고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네. 그거에 관련 조례 지방 의원들이 이제 그 할 수 없다라는 네. 투기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 방지법 이런 방지 조례 등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네. 이게 이제 지역 개발 사업을 결정하고 또 집행하는 게 도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한 이제 도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들이 상시적으로 조사 감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는 걸 제도화하는 방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시에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 의회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네. 이제 이게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직접 조사 감시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경남도만의 이제 지역 사안의 맞춤형 조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준비 중입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방지법이 나왔을 때 저희가 네.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제안한 거는 지방 의원들이 다 배제됐었거든요. 정부 안은 지방원들은 다 배제됐었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의당 안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네. 실제로 이제 지방의회 의원도 여기에 네.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정무직 공무원, 네. 공공기관 부기관장, 네.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까지 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도 조례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을수록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좀 많았는데, 이게 뭐, 도의원들이 정확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경찰 조사랑 그 검찰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걸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밖에 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네.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네. 얼마 이제 객관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거에 좀 이제 조사 결과를 좀 기다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같이 네.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역 언론에서 좀 샅샅이 좀 파헤쳤으면 좋겠고, 지역 언론에서 네. 더욱더 많은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LH 사건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좀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직자 땅 투기권에서 이제 문제라는 시각이 이게 이제 대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이게 터졌으니 조금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네.
땅 투기의 문제가 우리 사회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네. 오히려 이제 이게 뭐 투기를 해서 불로서도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수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그런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 좀 확립이 돼야 되고 네. 특히나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서민들은 주택 한 채, 뭐 땅 한 풀 가지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 확립이 된다면은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제도화하는 것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것들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도의에서도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진전된 방안들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진전된 방향이 있다면 네.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경남도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실 경남도 의원과 전화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점은 도의원들의 의지가 언론보다 앞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앞서서 이런 의혹들을 해결하고 깨끗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코너 안내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담당 PD가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여기 팟캐스트가 아닌 자매방송 시사팩토리 100.3에 출연할 울산 지역 시민 리포터를 모집한다는 내용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 생활 속 이야기, 마을 이야기, 이웃 이야기 등을 또 다른 청취자들과 나누는 코너라고 합니다. 지원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하시면 되고 마감은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정치팩토리 SE도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은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두 각자의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한 주를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아쉬워도 기다리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지만 어디서 듣고 계신지, 어디서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댓글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남겨주세요. 그럼 5월 12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마이크를 드립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울산의 이슈를 함께 토론해요. 마을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기록해주세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마이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시민들이 직접 마을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 동네 리포터를 4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접수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